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어제 종료가 되었고, 미국 증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는 게 좋을까 이것저것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오늘의 영상 제목은 싱크로 하락 준비 완료입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여러 지표들이 전 세계적인 금리 상승 기조로 인해서 하락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시나리오를 보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봐왔는데요. 아무래도 이 자료들을 한꺼번에 연동해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나리오다 보니까 진행되는 상황을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자료는 미국 국채 10년물, 2년물 장단기 스프레드이고요.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장단기 금리 차가 항상 피크점에 이르렀을 때 미국 기준으로는 문제가 되었었다. 근본도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 입니다. 이 자료는 특별할 게 없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코스피 200을 여기다가 함께 넣었을 때 어떤 모습이냐입니다. 장단기 금리 차라는 거는 미국 기준이기 때문에 한국은 항상 미국 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 기준의 대부조합 사태 같은 경우에는 5파쯤에 거의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한국은 그 전부터 이미 하락의 기세를 보여주고 있었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거의 바닥이었어요. 그 말은 한국 증시가 좀 더 빨리 움직였다는 말이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축소되는 시점에는 한국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었고 이 시점은 저희가 IMF 시점 근처에 거의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장단기 금리 차 같은 경우는 하락은 하고 있었지만 IMF를 겪으면서 저희는 증시 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위기는 2000년 닷컴 버블인데요. 닷컴 버블 같은 경우도 장단기 금리 차가 상승하는 시점 근처에서부터 이미 한국은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 신호를 먼저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경우는 2007년 10월달경에 한국은 고점을 나왔고 정점에 이르렀었던 2008년 10월 같은 경우는 증시가 거의 바닥권이었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한국 증시가 장단기 금리차 상승 구간의 초입부에 이미 정점을 이루거나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나 그 사건의 특성에 따라서 한국의 증시가 영향을 받는 시점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싱크로가 맞지는 않지만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독특했죠. 여기 보시면 이미 장단기 금리차가 상승하는 이 시점에 증시가 바닥을 찍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엄청난 대상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존에 없었던 엄청난 양의 돈을 살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기존과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금리 상승이 정상화되고 전 세계가 유동성을 흡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모습이 이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보고 있는 파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3파 그리고 3파 여기서 5파로 내려올 것이다. 1, 2, 3, 4, 5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장단기 금리차 역시도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4파 조정 구간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을 이런 식으로 그릴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면서 싱크가 맞게 된다 입니다. 이런 현상이 장단기 금리차와 코스피만 싱크가 맞춰지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장도 동일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나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경우는 현재 파동 카운트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파, 큰 3파, 그리고 5파로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마지막 상승을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1파 이후에 대반등 2파, 그리고 여기서 3의 1파가 시작이 되고 여기까지 3의 2파가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동일하게 싱크가 맞게 되겠죠. 이 이유가 중요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면 이게 하락의 첫 번째 파동이 되고 A파의 1파가 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1파, 2파가 되고 3파가 시작되는데 여기가 3-3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3파가 굉장히 큰 연장 파동으로 내려올 수 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강력한 5파가 첫 파동이 시작이기 때문에 싱크가 맞게 되는 겁니다. 둘 다 5파니까요. 그래서 현재 지금 보는 이런 관점들을 봤을 때도 한국 증시가 굉장히 위험하고 미국 역시도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월봉 기준 나스닥을 보게 되면 내년 어느 시점에 아마 상반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떤 트리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준이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3월달에 갑자기 금리 상승을 발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트리거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식이 된다면 이 도지봉 상단까지 나가지 못하고 하락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락 1파, 하락 2파, 하락 3파가 되면서 여기에 3, 4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양쪽 어깨에 머리가 돼서 큰 하락파가 나오게 되겠죠. 어디까지나 시나리오긴 하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싱크를 맞춰서 보니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2022년 대략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봤을 때는 그렇게 밝은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대신에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제 채널에 여러 영상들이 있으니까 새로 구독자가 되신 가족분들은 올라와 있는 기존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2년도 건강하고 즐거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